최근에 아이돌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틱톡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돈키호테 알바썰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 있었는데, 네, 제가 돈키호테에서 막 길게 일한 건 아니고 추천하는 알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일본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했던 알바는요, 패밀리 레스토랑, 돈키호테, 카페, 드럭스토어, 화장품 판매, 통역 아르바이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짧게 한 것도 있고 길게 한 것도 있고 잠깐 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 알바 어떻게 구하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처럼 알바 천국 사이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주쿠 카페 이런 식으로 지역 직종을 검색해서 뭐 시급이라든지 아니면 주 몇 회, 그리고 조건 중에 뭐 머리 색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나랑 맞는 게 있으면 뭐 연락해서 면접을 보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로 알바를 알아봤었는데요. 근처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뭐 알바 구하고 있다. 시급이 그 당시에 1100엔이었는데 좀 세서 알바를 지원해서 붙었고요. 그리고 뭐 통역 알바나 이런 것들은 주변 지인 소개가 많았고, 한국 관련된 일은 동유모라고 하는 유학생 모임 사이트에서 찾은 적도 있어요. 부족한 일본어로도 가능한 알바, 유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알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동유모? 이런 한국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쉽게 알바를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언어를 많이 쓰는 판매직 이런 것들보다는 카페나 식당 이런 게 좀 더 잘 구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추천하는 알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또래가 많은 알바 자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할 때도 다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이어가지고 끝나고 밥 먹고 엄청 주말에도 보고 진짜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왕 일본이니까 일본인들이 더 많은 그런 알바 자리를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경화에 관련 질문도 있었고, 접객 관련, 문화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어디서나 뭐 똑같겠지만 제가 서비스직 같은 걸 좀 좋아해서 잘하고 해서 크게 서비스 관련해서는 어려운 건 없었고, 경호는 사실 알바 처음 했을 때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입에 너무 안 붙는 게 오스미노사라 오사게시테 뭐 요러시 데스까? 이 문장이었거든요. 이게 빈접시 치워드릴게요 이런 말인데, 이게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오사게 오스미 막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말이. 그리고 뭐 시치미 그다사이, 그럼 시치미가 뭐지? 약간 뭐 하이자라 그다사이, 그게 뭐지? 타바스코 그다사이, 막 이렇게 알바 초반에는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일본어도 사용하는 것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몇 분이세요? 계산해드릴까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한자를 못 쓰거든요. 한자를 못 쓰는데 그 류슈슈어라고 해서 영수증을 받을 때, 그러니까 회사에 제출하는 영수증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기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못 적다 보니까 막 헬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차별, 텃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진짜 예전에 알바 이지메썰을 영상에서 푼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뭐 한국인이라고 차별받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일했던 것이 뭐 태국, 중국, 뭐 한국, 그리고 네팔 이런 외국인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곳이어서 그런 거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싫어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어떤 저희 부점장인가? 있었는데 되게 그 민감한 이슈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뭐 영토라든지 역사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되었었는데, 그 부점장이 한국이 이제 역사를 날조해서 너네가 잘못 교육을 받고 있는 거다, 그거는 너네는 사실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너무 당황해서 이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게 그냥 답일 것 같아서 굉장히 그날 이후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키호테 알바썰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 있었는데, 네, 제가 돈키호테에서 막 길게 일한 건 아니고 골든위크 기간이라고 해서 막 1, 2주 이렇게 짧게 일했었거든요. 한국식품 진열하고 그 과자 같은 거 뒤에 한국 그 번역 실 같은 거 붙이는 그런 작업이었었는데, 막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거 어딨어요 저거 어딨어요 물어봐도 모르니까, 저 이렇게 동기 담당 아니어가지고 직원들이 들어가는 그 창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창고에 들어가면 한쪽 벽에 도둑들 사진이, CCTV 캡처한 사진이 막 이렇게 붙어있고, 이 사람 오면 즉시 연락 주시오, 이 사람 오면은 쫓아내시오, 이 사람 오면은 주의 깊게 관찰하시오,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재밌다, 다 뭔가 그렇게 생기셨어요. 안 좋을 것을 할 것 같은?
통역 알바 썰, 통역 알바 꿀팁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 통역 알바는 제가 막 엄청 많이 해서 저렇게 합니다 라는 건 아니고 몇 번 부탁을 받아서 많아봤자 뭐 10번 정도? 직접 가서 하는 알바도 있었고 뭐 줌을 활용해서 하는 알바도 있었는데 줌으로 하는 게 진짜 편했었어요. 이제 말을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그걸 번역을 하잖아요. 말하시는 동안에 써놓고 이렇게 보면서 번역을 하는 좀. 그리고 또 통역사를 안 써보신 분들은 말을 진짜 끊지 않고 말을 해요. 어디서 이렇게 한 번씩 텀을 주면서 끊어야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말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진짜 너무 곤란하고 막 내적 짜증이 막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난감한 통역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난감한 통역 정말 많았어요. 통역은 진짜 말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안 좋은 말을 전달해야 될 때 뭔가 이걸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통역을 해야 기분이 안 나쁘게 통역이 될까,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몇 초 찰나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곤란한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손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상도 많고 진짜 감사했던 손님들도 진짜 많은데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거는 제가 그때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본 적 있다고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일본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저한테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을 걸어서 되게 친해져서 한국에도 놀러 올 때 막 보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아이돌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틱톡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뭔가 그렇게 유명인이 된 케이스도 있어서 진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화장, 머리 염색 규정 빡센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는 직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카페나 식당 같은 거는 진짜 이런 규율이 좀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귀걸이? 귀걸이로 뭐라 하고 막 빼라 그러고 염색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진짜. 무슨 상관인가 그냥 귀걸이가. 그 다음은 재밌었던 알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었던 알바 진짜 많은데 제가 좀 짧게 일했었는데 빙수가게 알바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빙수가게가 그때 진짜 한여름에 알바해가지고 진짜 좁고 진짜 더웠어요. 근데 그게 하라주쿠에 있는 매장이었거든요. 매주 하라주쿠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설레고. 그리고 그때 카페가 처음이었었는데 빙수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손님한테 드리는 게 퀘스트를 하나씩 깨는 그런 기분? 너무 되게 뿌듯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때 많이 사귀어가지고 그게 벌써 6, 7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일본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일본도 켄슈라고 해서 그런 수습기간이 있어요. 수습기간 동안은 뭐 시급 얼마 이렇게 시급이 다른 경우도 있고 보통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일본이 재밌게 좀 시급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한국에 뭐 야간은 얼마 이런 것처럼 일본도 야간은 당연히 높은데 진짜 이른 아침 시간 있잖아요. 뭐 6시부터 8시 이런 데는 시급이 좀 높다든지 그리고 고등학생은 시급이 낮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은 한 100엔 정도 시급이 낮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10시까지밖에 알바를 못하는 그런 규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알바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 집합해봤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알바 했을 시기가 또 되게 재밌었던 시기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알바를 안 하게 되는데 뭔가 오랜만에 알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워홀이나 유학 왔을 때 다양한 알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싶고 제 친구 중에 게임센터 알바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동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알바는 어떤 건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비글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